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지식 머니클래스. 오늘의 키워드 먼저 보시죠. 한국에만 있는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전세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우리나라만의 임대 계약 방식이라고 하죠. 당장 집 살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월세 꼬박꼬박 내는 건 부담인 사람들에게 내 집 마련으로 가는 중간 사다리 역할을 해왔는데 지난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전세 제도가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해왔던 역할이 있지만 이제는 수명을 다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수명을 다했다. 곧 전세가 없어질 거란 의미일까요? 전문가와 함께 전세 제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전망해 보고요. 무주택자, 세입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도 짚어보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과 함께 부동산 완전 정복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그제 22일에 전세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소위를 통과했고 아마 내일 본회의를 아마 상정이 될 것 같은데 네네. 핵심 내용을 좀 짚어주시죠. 핵심 내용은 이제 세 가지입니다. 자, 그래픽 보시면서 제가 네. 설명을 드릴 텐데요. 자, 보증금 상한선이 정부 법안에서는 4억 5천만 원 이하까지만 피해 구제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5천만 원 상향 조정돼서 5억 원까지가 됐고요. 네. 자, 두 번째는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한다면 경매 넘어갔을 때 선순위 뭐 건저당이나 네. 그 세금 체납보다도 세입자가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인데 이게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시는 분들은 10년 동안 무이자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 내용이 들어갔고요. 자, 세 번째가 가장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여당, 야당 합의를 못 본 부분인데 전세 받지 못하는 전세 보증금을 선구제를 하고 사후에 정산을 하자라고 야당이 주장했는데 팽팽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쉽게도 요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래서 불발이 돼서 지금 피해 받으신 분들 대책위에서는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들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 사기 피해가 발생을 하고 또는 법안까지 막 국회에서 논의되고 진통이 이게 오래 남는 네. 이 상황. 그 때문에 전세제도 자체가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전세제도에 대해서 조금 다시 보게 돼요, 지금. 그렇죠. 네. 전세 제도 자체가 원래 또 문제는 있습니다. 돈 빌려주고 집주인 집에 그냥 잠시 얹혀 사는 구조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전세 대출이 이제 문제의 주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대출이. 그래서 전세 대출이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됐는지 제가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MB 정부 때죠. 2009년에 전세 대출이 시행이 됐고요. 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 때 전세 대출 한도가 계속 늘어납니다. 자, 전세 대출 한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전세 수요가 늘어나겠죠. 네네. 전세 수요가 늘어나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결국에는 전세는 매매 가격을 밀어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자, 투자 비용이 줄어들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은 그대로인데 전세 가율이 올라가면 결국에는 갭 투자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네. 갭 투자 수요가 엄청나게 유입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매매 가격까지 올라가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바로 이 전세 대출에서 시작이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올라간 가격이 결국에는 전세 사기의 빌미를 제공해 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역전세. 역전세가 생기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또 전세 가격이 또 올라간다는 얘기고요.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갔다가 금리 인상으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네. 역전세가 생기는 거고요. 사기했던 분들이 이제 사기가 들통나는 이런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프네요, 사차도. 네. 이 정부와 여당 중심으로는 지금 임대차 3법이 전세 사기를 부추긴 거다라고도 주장을 하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뭐 부추긴 부분은 있습니다. 네. 임대차 3법이 이제 세 가지인데요. 이제 임대차 3법이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서 2+2죠. 네. 2년 살고 한 번 더 청구를 하면 2년 더 살게 되고요. 전월세 상한제는 2년 더 살 때 5% 이내만 올려라. 거의 못 올리게 하는 정책이고요. 신고제는 이제 강제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는데 이게 자극을 주게 됩니다. 자, 2년 계약이었는데 2+2가 되면 4년 동안 거의 못 올리다시피 하다 보니까 집주인들이 야, 지금 안 올리면 안 돼. 많이 올리게 되죠. 그래서 2020년, 2021년 전세 가격이 폭등하는 원인을 제공해 주는 건 맞습니다. 네.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은 제도인데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무리하게 이게 개정을 하게 된다면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기는 거고 아하. 뭐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임대차 3법을 개정한다고 해서 전세 사기가 안 생기는 건 아닙니다. 네. 여러 요인 중에 하나의 문제인 거고요. 개정을 하려면 충분한 논의를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시장에 자극을 주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뭐 전세 제도가 수명을 다한 게 아닌가라고 말도 했는데 네네. 이 문제점이 많은 건 알겠는데 정말 전세 제도를 네. 없애는 게 가능할까요? 아,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보통 자동차 회사들이 자동차 단종시킬 때 어떻게 하나요? 뭔가 신차가 나올 때 기존 모델들을 단종시키잖아요. 네. 그러면 전세 제도를 폐지를 하려면 인위적으로 폐지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되겠죠. 과연 어떤 대안이 있을까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네. 자, 첫 번째 대안은 내 집 마련. 모든 국민이 세입자들이 다 내 집 마련하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데 네. 이거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고요. 네. 뭐 동해 앞바다에 뭐 기름이라도 나오면 모를까. 네. 현실적으로 안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 방안은 지금 민간인들, 집주인들이 임대를 제공해주고 있는데 네. 야, 문제가 많으니까 니들은 잠시 쉬고 있어. 우리 공공이 전세를 제공해줄게. 공공임대를 활성화시켜주면 되는데 네. 이마저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죠. 네. 굉장히 어렵고 자, 임대차 계약 중에 이제 전세 비중은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아하. 그래도 근데 48.1%면은 그러니까 이게 폐지를 하려면 네. 자, 보세요. 이게 이렇게 지금 또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인위적으로 폐지하면은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안도 없는 거죠. 네네. 자, 공공이 제공해 줄 수도 없고 마지막 대안은 이제 48.1%니까 나머지 절반은 월세. 아하. 월세로 가야 되는데 네. 인위적으로 다 월세로 가. 이제 전세 없애버리겠어라고 쉽지 않을 것 한다면 같아요. 자, 지금 한 푼이 아쉬운 세입자들은 월세를 내야 되고 집주인들도 문제가 되죠. 전세금 떨어져도 지금 반환을 못 하고 있는데 네. 야, 전세 없애버리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줘야 되는데 못 돌려주죠. 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폐지는 불가능하다. 원희룡 장관께서 수명을 이야기한 건 임대차 3법 개정을 좀 염두에 둔 발언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임대차 계약 중에 전세 비중이 48.1%. 그래도 어쨌든 절반 정도가 되는 상황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전히 현실적으로 쉽지 유효한 않다. 제도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이제 월세가 차츰차츰 올라가야지 인위적으로 무리하게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세 문제점을 고쳐 나가는 방식으로 그렇죠. 근본적으로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막 혼돈을 느끼고 있는데요. 네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역전세, 전세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역전세와 인위적으로 사기를 치는 거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역전세 문제는 2020년, 2021년에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저는 한 1년 정도가 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집주인들한테 퇴거자금 대출, 임시 대출을 받아서 세입자한테 좀 돌려주도록 아하. 퇴거자금 대출을 좀 지원해주는 정책이 굉장히 유효할 것 같고요. 네. 사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법도 나오고 있지만 예방 대책들, 뭐 전세 계약 단계에서 안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에스크로 제도라든지 여러 가지 검토하면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네. 임대차 3법을 섣불리 건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차분하게 전세 사기 제도를 좀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보완 장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더 넓게 봤을 때 전세 대출 한도도 좀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 한도도 거죠? 좀 손질은 할 필요는 있습니다. 네네. 필요는 있는데 잘못 손질하게 되면 어설프게 손대면 또 우리 세입자들, 신혼부부들 대출 받아서 신혼집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전소 제도가 문제야. 이게 뭐 임대차 3법이 문제야. 대출이 문제야. 이렇게 섣불리 칼을 대기보다는 충분한 논의와 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아무튼 지금만 생각해보면 전세 가격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네네. 그리고 예전에도 집을 사기에는 아직 이르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지금 전세로 계속 가는 것 뭐 괜찮은 거 아닙니까?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사실 전세가 굉장히 좋은 제도이긴 합니다. 네. 전세금만 안전하게 받으면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최근에 아파트 시장을 보면 전세 가격이 계속 떨어졌거든요. 네. 떨어지다가 최근에 보면 다시 올라요. 다시 오르고 있습니다. 자, 5월은 아직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살짝 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네. 5월도 더 올랐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아파트 시장인데요. 빌라 오피스텔 전세가 불안하니까 시장의 수요자들이 아파트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월세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는데 전세 가격은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아파트 시장은 전세가 유리합니다. 유리해졌으니까 자, 전세에 살면서 내 집 마련 전략을 좀 짜시겠다
시간을 두고 고민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네. 아파트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혹시라도 경매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네. 전세 가율,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너무 높지 않은지 70%가 넘지 않은 집 위주로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전세 잘 확인하고 맞습니다. 괜찮은 제도다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